안녕하십니까, 오마이갤러리입니다. 자, 카라바조 전시가 시작이 되었죠. 전시를 보러 가실 분들 아마 좀 많이 계실 건데요, 전시를 보러 가기 전에 카라바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짝 좀 알고 가시면 감상하시는데 더 재미도 있고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브 타이틀을 칼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칼을 든 남자, 미추강이 천재 예술가라고 잡았는데요, 이 두 문장이 실제로 카라바조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리얼하게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카라바조는 바로크 시대의 천재 예술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의 손에는 붓이 아니라 칼이 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카라바조는 성스러움과 악마적인 두 면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악하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평소 폭행을 자주 일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 이름이 좀 긴데요, 이게 카라바조의 이름입니다. 카라바조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예요. 카라바조는 그럼 뭐냐, 그가 출생한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앞에 다자가 붙으면 그거 이제 어디에 어디에서 온, 어디 출신의, 영어로 하면 from,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모나리자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이름을 풀이해보면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빈치, 다빈치, 그러면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되죠. 카라바조 역시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 이렇게 되면 카라바조에서 온 미켈란젤로, 이렇게 됩니다. 잠깐 전시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의 공식 제목은 카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입니다.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미술, 로코코 미술, 이렇게 낭만주의, 고전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미술사의 흐름이 있죠. 그 중에 바로크 미술이 전시가 되는 거고요. 바로크 미술을 탄생시킨 카라바조의 작품, 전체가 다 카라바조 작품은 아니에요. 주요 작품 10점을 비롯해서 당시 이제 유명한 바로크 화가들 작품 57점의 유화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카라바조 작품은 이제 국내는 물론 이제 아시아에서도 한 점도 보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10점이 전시가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작년 2023년 6월 달에 국내에 영국에서 들여온 내셔널 갤러리전이 열렸었죠. 그때 이제 카라바조의 작품이 하나 왔었어요. 그게 메인 작품으로 걸렸습니다. 도마뱀에 물린 소년이라는 그런 작품이 전시가 되었었죠. 그게 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이게 이제 메인으로 포스터에도 사용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작품이 반응이 좋았던 건지 이번에 아주 이제 희귀한 전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도마뱀의 손가락이 물린 그 소년, 이 작품이 다시 전시가 돼요. 그런데 내셔널 갤러리의 그 작품을 재탕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내셔널 갤러리 작품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전시된 작품인데요, 이 그림이 서로 다른 그림입니다. 미세하게 달라요. 같은 그림을 두 점을 그린 것이죠. 자, 이 전시는요 2024년 11월 9일부터 내년 2025년 3월 27일까지 약 5개월간 계속됩니다. 자, 입장료 중요하죠. 과연 얼마나 할까요? 아주 비쌉니다. 성인 기준 22,000원입니다. 2만원이 넘습니다. 너무 비싸죠. 언젠가부터 갑자기 명화전시 2만원대로 뛰었습니다. 다른 전시들도 이래요. 이 전시만 비싼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뒤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라바조의 인생과 성격, 또 작품 세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캐릭터가 워낙에 이 전무후무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들도 그의 어떤 삶에 거쳐서 어떤 그런 게 반영이 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전시된 작품들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림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또 주제는 왜 저런 주제를 정했을까? 저런 강렬한 어떤 그런 기법들, 이게 가선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거 등등이요. 아마 카라바조는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렘브란트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루벤스, 벨라스케스, 베르메르, 다 이게 네로라 하는 기라성 같은 바로크 시대의 그런 정말 전설적인 화가들이죠. 네. 잠시 볼까요? 이런 걸작들을 그렸던 바로크 시대의 베스트 화가들이죠. 카라바조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인가? 그 위치, 그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압니다. 저 유명한 네로라 하는 화가들이 카라바조의 추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술적으로 카라바조의 가장 큰 업적은요, 바로 이제 어둠과 밝음의 극단적인 대비, 지금 명암법이라고 하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카라바조가 개발하고 바로크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법은 그 전에 또 항상 있어 왔기도 하죠. 근데 이제 카라바조가 이거를 자기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개발하고 이거를 정착을 시켰다는 것이죠. 카라바조가 저 이제 화가들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저 사람들은 그리고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기법을 활용해서 거장의 반열에 오른 것은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카라바제티라고 부른답니다. 카라바조의 추종자, 이런 의미쯤 되겠죠.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테네브리즘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그는 이제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은 어떤 장면이 있을 때 배경을 일일이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까맣게 암전 처리합니다. 그러고서 앞에 있는 등장인물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어떤 물체들을 조명을 준 효과를 줍니다. 앞에서 위에서 조명을 때리면은 그 조명을 받은 것은 밝게 빛나고 그림자에 의해서 그 조명을 받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이제 명암이 선명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 이런 그 보는 사람의 시선은 등장인물에 이제 몰입이 되겠죠. 그리고 화면 속에서 이제 행동하는 인물들의 이런 행위가 매우 강렬하고 극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인물들의 움직임이 아주 부각이 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마치 영화관에서 우리가 그냥 평면의 어떤 필름으로 이제 영화를 보는 거하고 스크린으로, 그리고 극장에서 직접 사람들이 나와서 연극을 보여주면서 거기 스포트라이트 딱 때려가지고 보는 이 차이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당시에 이런 기법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많이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기법을 기반으로 카라바조는 이제 이전에 어떤 중세 시대나 뭐 르네상스 이 시대 때 어떤 신적인 이상미를 벗어나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성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부터는 이제 나가는데 어떤 그런 기여를 하게 되죠.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의 주제는 주로 신화나 종교적인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보면 이제 뭐 도박이나 무슨 사기 또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어요. 인간의 어떤 막장 같은 장면도 여러 점을 그리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화가의 또 인생이 반영이 돼서 또 그런 또 삶이 또 있었던 거 아닌가, 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만큼 또 이런 또 리얼한 장면들도 여러 점 그립니다. 카라바조는 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장면들이 주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때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도가 매우 이제 두드러집니다. 성서적인 내용을 다루더라도 이게 이제 그의 깊은 신앙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진짜 신앙심이 깊어서 그러는지 그 의문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성스러움을 표현하기보다는 고통과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어떤 그런 화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카라바조가 평소 때 이렇게 성서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카라바조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네, 위에서도 말했지만 카라바조는 천재적인 예술가로 평가를 받는 반면에 그의 성격은 아주 충동적이고 난폭했다고 했죠. 사람이 성격이 충동적인데 난폭하다. 어떻게 될까요? 항상 사고가 따라다니죠. 싸우고 폭행하고 때리고 두들겨 맞고 이런 거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가고요. 결국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그림은 계속해서 그렸다고 하죠. 또 그럴 때 또 명작이 나오기도 하죠. 급박한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는 이제 여러 번 깜빵에 갈 뻔하지만 그림 실력이 워낙에 특출나다 보니까 이제 그림 덕으로 이 사람은 어떤 그 고위급으로부터 어떤 백으로 매번 깜빵 갈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교황도 천재적인 그 카라바조의 재능이 아까워서 깜빵에 가두면 이 사람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저지른 이상 더 이상 이제 쉴드를 쳐주기는 아무리 교황이라도 힘든 상황이었죠. 카라바조는 그런 포악하고 이제 잔인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늘 후회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을 봐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살인 이후에는 교황에게 어떻게 또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잘 보여야 하니까 그가 이제 어떤 반성문을 하나 작성합니다. 그런데 직업이 화가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림으로 대신하죠. 바로 이 작품을 그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머리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밀어서 보여주고 있죠. 누구에게? 교황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반성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잘린 이 머리의 얼굴이 누구 같습니까?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들고 있는 저 앳된 소녀는 다윗이에요. 카라바조의 그 젊은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이 예전에 고통을 주었던 한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재 어떤 자기의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지금의 어떤 자기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모습에 어떤 그런 자기 머리를 잘라서 끝장내고 싶은 그런 내면의 심리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작품 외에도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그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사람의 목을 자르는 모습은 기본이고요. 목에서 피가 막 튀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여과 없이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런 작품도 있어요. 머리에는 이 살아있는 이 뱀들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쫙 하고요. 목이 잘린 그 인물의 얼굴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굳이 메두사, 딴 사람들도 메두사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이게 목에 또 이렇게 피가 막 흐르고 있죠. 하여간 이분은 피를 좋아해요. 피를. 이렇게 뭔가 다른 그림들도 보면 사람의 목을 이렇게 자꾸 잡고서 막 자르고 썰고 이럽니다. 이건 유디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게 성경에 이것도 나오죠. 적장의 그 목을 잘랐던 그 유명한 유디트 그 일화죠. 이 여러 사람이 또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무리 적장이지만 불쌍하죠. 이 인물들 표정이 참 리얼합니다.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것 같나요? 사람 목 자르는 거 처음 봐? 이런 모습 같네요. 이건 옆에서 그러는 것 같죠? 이분의 표정. 왜 칼이 잘 안 드니? 칼 좀 갈아봐줘?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칼 좀 갈아봐줘요. 이렇게 해서
카라바조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가지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이 피가요. 이게 피는 보통 액체잖아요. 흘러내리는. 그런데 이거는 왠지 어설픈 느낌이 들어요.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이 피는 보면은 무슨 고체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뭐 피가 튀는 게요. 근데 이게 뭐 피가 나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응고가 된 건지 뭐 심의에 걸릴까봐 그런 건지 무슨 고드름이 열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튼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저런 그림을 그릴 때 미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미술적인 표현 기법이 있는데 가장 어떤 장면이 효과적일까요? 저런 그림 그리면서. 네, 그렇죠. 그의 전매 특허인 키아로스쿠로 기법으로 이런 강렬한 명암에 의한 이런 분위기를 내면서 또 그의 천재적인 사실적인 묘사가 더해져서 아주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이게 단순히 잔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 하죠. 죽음과 고통의 극한 상태에서 신을 만나게 되는 인간의 어떤 숙명을 표현한 것이다. 좀 어려운데요. 당시 카라바조의 불완전한 어떤 그런 도망다니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 그 심리에 따른 그림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예술은 고통 속에서 신을 찾으려는, 고통 속에서 신을 찾으려는 어떤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 복잡한 내면을 바로크적인 미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전시에서 카라바조의 작품 3가지만, 주요 작품 3가지만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또 체포되는 그리스도, 입 뽑는 사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카라바조의 걸작들이 오고요.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미술관 있죠?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 그림에 걸려있는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온 작품들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사흘 후 육신을 갖고 그대로 부활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짠 나타납니다. 죽었던 스승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 모두 완전히 깜짝 놀래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의심이 제일 많은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예수님이 딱 아시죠. 의심하고 있는 걸 딱 보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 창에 찔려서 이 상처가 난 이곳에 한번 넣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도마가 또 이 도마가 진짜로 손을 넣어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정을 하죠. 육신을 갖고서 부활을 했다는 예수님을. 그때 장면입니다. 저 상처와 손가락이 리얼하게 들어간 모습, 등장인물들의 표정, 너무 리얼하고 생생합니다. 자, 그리고 체포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품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죠.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 뒤에 이제 그 십자가로 처형을 당하시죠. 네, 로마 군인에게 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위치를 우리 여기 있을 거다 알려주고서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 유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미리 자신이 입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바로 입을 맞춰서 로마 병사들에게 알려주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순간을 그린 장면입니다. 이 작품 역시 빛과 그림자 이런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장면에 어떤 긴박하고 긴장감을 높이고 인물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체념한 듯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배신자 유다의 좀 야비하면서도 좀
탐욕스러운 얼굴, 그런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금속성의 어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친 거죠 지금. 그리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여기 이제 한 병사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목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 팔이 아주 위협적이고 어떤 긴박한 순간으로 보이죠. 이 갑옷에서 이 빛나는 이런 철제, 금속의 느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를 뽑는 사람. 이제 이를 뽑는 사람이 보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아주 이 남의 고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네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작품도 역시 주제는 어떤 고통이에요. 인간의 고통. 결국은 이 뽑히는 사람의 고통이죠. 이가 뽑히는 그 환자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몸짓, 아주 실감이 납니다. 뭐 거의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죠. 근데 또 저 뒤에서 저 사람 아주 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 이를 뽑는 아저씨, 저 의사가 맞나요? 너 오늘 잘 걸렸다 하는 어떤 그런 표정이죠. 아주 사람을 잡네요. 주변에 이제 구경꾼들 보세요. 관찰을 하듯이 고개를 쭉 빼고 아주 적극적으로 구경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요 밑에 어린아이 한 녀석도 이렇게 끼어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카라바조의 사실주의적인 접근과 명암법, 이게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작품을 봤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바로크 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좀 즐기는 마음으로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수가 사실 57점이면 많은 점수는 아니에요. 이게 자칫 대충 보면은 20-30분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미술관에 가서 이 입장료, 이 비싼 입장료 주고 이런 전시를 볼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적어도 1시간 정도 이상은 봐야 그래도 내 머릿속에든 가슴속에든 담아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전시 관람 후에 후기를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마이갤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